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젊은 대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인근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논문 주제로 쓰고 싶어서 왔어요. 논문이요?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70년 전 받으신 주먹밥 이야기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30명의 사람들도 조용히 할아버지 곁으로 모였습니다. 사실 그들도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1950년 12월이었어요. 저는 16살이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함경남도 흥남에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 8살 두 동생과 함께요. 그해 겨울, 중공군이 내려왔어요. 피난을 가야 했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흥남부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배를 타려고. 그때 미군 함정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있었어요. 원래는 군수물자 수송선이었는데 민간인을 태워주기로 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모두가 배에 타려고 아우성쳤죠. 그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손을 놓쳤어요. 사람들에 떠밀려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만 잡고 배에 탔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안 보였어요.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내려가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 술로 지내셨죠. 그리고 그해 겨울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폐렴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16살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부산 거리를 떠돌았어요. 구걸도 하고 쓰레기통도 뒤지고 그렇게 3일을 버텼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길가에 쓰러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구나 생각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떠보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아마 60살쯤 되셨을까요? 할머니도 피난민이셨어요. 낡은 옷에 보따리 하나만 메고 계셨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보따리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셨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얘야, 이거 먹어라.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주먹밥을 받아들고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게 그냥 울었어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때의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얘야, 지금은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 살아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제 평생을 지배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주먹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먹밥을 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할머니는요? 라고 물었는데 나는 괜찮다. 너나 잘 먹어라고 하시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혹시 그 할머니처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할머니께 직접 보답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생도 30명의 사람들도 모두 할아버지, 영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성함이나 얼굴을 기억하세요? 잘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됐고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해요. 뭔데요? 할머니의 미소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은 미소. 그 미소를 평생 간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미소를 짓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고기를 나눠드릴 때 저는 항상 미소를 지으려고 해요. 70년 전 그 할머니처럼요. 그날 이후 30명의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70년 전 받은 사랑을 평생 전하고 있는 사람. 그들도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쌀 한 마를 주셨어요. 독거노인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 쌀로 한 달을 버텼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제 학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죠. 사람들은 하나씩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차례예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30명의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할머니, 오늘 몸이 안 좋으시다며? 제가 병원 같이 갈게요. 이 할아버지, 집 보일러 고장 났다고? 제가 아는 기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박 할머니, 손자 대학 등록금 걱정이시죠? 우리 모아서 조금씩 도와드려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것. 그것이 70년 전 그 할머니가 보여준 진짜 나눔이었습니다. 한편 구청의 나눔 식당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체계가 잡혀갔습니다.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해야 해요. 봉사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단순히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야 해요. 맞아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알고 사정을 알고 마음을 나눠야 해요. 봉사자들은 매일 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듣고 필요한 도움을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6개월 후 지역 신문에 다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씨앗을 뿌리다 30명에서 시작된 나눔이 300명의 공동체로. 기자가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의 나눔이 지역 전체로 퍼졌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쁘죠. 하지만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받은 걸 돌려준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진심이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해요. 주먹밥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주면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 무렵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흥남철수회였습니다. 흥남철수회? 영식 씨가 물었습니다. 1950년 흥남부두에서 철수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께 저희는 흥남철수의 회원들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50년 12월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타셨다는 이야기를 읽고 저희 명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찾으시던 그 할머니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할아버지, 빨리 연락해 보세요. 영식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흥남철수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회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조사해 봤는데요. 1950년 12월 메러디스 빅토리오에는 14,000명이 탔습니다. 그 중에서 할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 도착한 60대 여성분들의 명단이 있어요. 회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70년이 지났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회장이 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할머니일 수 있어요. 사진 속에는 한 할머니가 여러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순덕 할머니세요. 1950년대 부산에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미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미소가 그때 그 할머니의 미소 같아요.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주며 짓는 따뜻한 미소. 김순덕 할머니는 1955년에 돌아가셨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괄호로 당신은 굶으면서 아이들을 먹이다가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네. 하지만 할머니가 돌보신 아이들이 7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지금 70대가 되어 있고요. 그중 몇 분이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인대요. 할아버지도 오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부산의 한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70년 전 김순덕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8살이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죽 한 그릇으로 일주일을 버텼죠. 저는 5살. 부모님을 다 잃고 길거리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데려가셨어요. 할머니는 당신은 굶으시면서 우리를 먹이셨어요.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셨죠. 사람들은 하나씩 7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께 주먹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죠. 그래서 지난 3년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갚으려고 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맞아요. 저도 그 말씀 기억해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말씀을 지켰어요. 평생 봉사활동을 했죠. 저도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요. 저는 무료 급식소에서 20년간 봉사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년 전 한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70명의 사람들을 통해 수천 명에게 퍼져나간 이야기였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70년 전 그 할머니는 자신에게만 주먹밥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선함을 퍼뜨렸습니다. 내가 한 일도 그렇게 되겠지.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30명에게 나누는 이 따뜻함이 언젠가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김순덕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부산 공동묘지 한켠에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김순덕 지묘 1890년에서 1955년 사랑으로 살다 가신 분 70명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묘소 앞에 섰습니다. 모두 70년 전 그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70년 만에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주먹밥 하나로 저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야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받았던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30명의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그 할머니 찾으셨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찾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뭐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70년 전 한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70명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70명이 다시 수천 명에게 선함을 퍼뜨렸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30명이 언젠가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선함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30명의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뜨개질을 잘해요. 겨울에 추운 사람들한테 목도리를 떠줄 거예요. 저는 글을 좀 써요. 글을 못 쓰는 어르신들 대신 편지를 써드릴게요. 저는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요양원에 가서 연주 봉사를 할게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김순덕 할머니께서 원하셨던 거구나. 1년 후 성북구 나눔식당은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100명 이상이 찾아왔고 5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의 작은 공간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명이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해 겨울 할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79세가 되는 날이었죠. 30명의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가족이 됐어요. 맞아요.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영식 씨가 큰 액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액자 안에는 사진과 글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30명이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이었고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만든 큰 기적. 2021년에서 2024년. 박철수 할아버지와 30명의 가족. 할아버지는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영식 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나이도 많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못하게 되면 사장님이 이어서 해주실 수 있나요?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 제가 꼭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영식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네, 뭐든지요.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진심만 담으면 돼요. 영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그 다음의 봄.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매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김순덕 할머니의 증손녀예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네. 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젊은 여성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조 할머니의 일기예요. 1950년대에 쓰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았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흐릿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1951년 1월 15일. 오늘도 굶주린 아이들을 봤다. 내가 가진 건 주먹밥 몇 개뿐이지만 그것이라도 나눠줬다. 한 소년이 울면서 고맙다고 했다.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지만 이 작은 것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1951년 3월 20일. 나는 이제 늙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할아버지는 일기를 덮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이 이뤄졌네요. 네. 할머니께서 도우신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돕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30명 앞에서 김순덕 할머니의 일기를 읽어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숙연히 들었습니다. 이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걸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언젠가 큰 나무가 될 씨앗이에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뭔가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일기를 써볼까요?
매일 여기서 있었던 일, 나눈 이야기들을요. 네, 좋아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눔 일기가 시작됐습니다. 30명이 돌아가며 하루씩 일기를 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 작은 일들이었지만 모두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2년 후, 할아버지는 81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매일 30명과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만큼 기운차지 않다는 것을. 할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이 제 삶의 의미거든요. 그해 가을,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검사 결과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푹 쉬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여러분과 있는 게 더 좋아요. 할아버지는 다시 사람들과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고기를 굽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고기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 내일도 오시는 거죠? 물론이죠. 내일도 올게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일찍 오셨어요. 추운데, 오늘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할아버지가 30명을 모았습니다. 모두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81살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모여주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5년간 쓴 일기예요. 여러분과 함께한 날들을 기록했어요. 이걸 영식 씨에게 맡길게요.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영식 씨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지킬게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든 듯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30명의 가족들, 동네 상인들, 구청 직원들, 봉사자들, 그리고 70년 전 김순덕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셨어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하나씩 할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영식 씨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아셨습니다. 70년 전 받은 주먹밥 하나를 평생 잊지 않으셨고 그 따뜻함을 수백 명에게 전하셨습니다. 영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70년 전 그 할머니를 만나시면 전해주세요. 할머니께서 뿌리신 씨앗이 아름다운 숲이 되었다고. 할아버지가 떠나고 1년 후 작은 공간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매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30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매일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주 2회 요양원에서 뜨개질을 가르쳤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글을 못 쓰는 어르신들의 편지를 대신 써드렸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악기 연주 봉사를 했습니다. 작은 나눔들이었지만 모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북구청 앞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작은 나눔의 위대함. 박철수 1943년에서 2024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심이 중요하다. 이 땅에 작은 씨앗을 뿌린 사람. 기념비 옆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눔의 꽃이라는 이름의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30명의 사람들이 각자 한 송이씩 심은 꽃이었죠. 봄이 되면 그 꽃들이 활짝 피어납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미소처럼. 5년 후 영식 씨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 주먹밥 하나의 기적 70년을 이어온 나눔의 이야기. 책에는 할아버지의 일기, 30명의 증언, 그리고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전국 곳곳에서 작은 나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10년 후 성북구의 작은 공간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30명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대학생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영식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식 씨는 작은 주먹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70년 전 할아버지께서 받으신 것과 똑같이 만든 거예요. 대학생은 주먹밥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순한 주먹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렇죠? 진심을 담아 만들면 뭐든 맛있어요. 영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작은 공간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100사람으로. 70년 전 한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이제 큰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서 또 다른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씨앗들이. 영식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성북구청 앞 기념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활짝 핀 꽃들이. 할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영식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영식 씨는 웃으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나눌 따뜻함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작은 것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오래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지 보여줍니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따뜻함을 나눠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어쩌면 70년 후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